여러분 하루 8시간 일하시죠? 근데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업무 관련돼서 풀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래요. 사실 8시간 근무제가 산업혁명 때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16시간 일을 시켜버리니까 이걸 줄이려고 도입한 거거든요. 시대가 지났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평균 직장인의 삶은 이런 거거든요. 지하철 뚫고 회사를 가, 일하고 퇴근해서 동네 오면 8시, 운동이라도 하면 10시, 하루 아까우니까 넷플릭스 한 편 때리면 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책 레버리지.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그 방향을 잡는 내용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노력했다는 환상 말고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지입니다. 오늘도 이 책을 아주 맛깔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원래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돈 빌려서 더 큰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레버리지란 돈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이 가능한 생산성을 높이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없어. 뭔가 좀 안타까워.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럴 땐 방법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레버리지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하지 마라 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걸 다 열심히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자주 많이 하는 사람, 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책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일을 되게 잘해요. 연봉이 1억 7천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인터넷 사용 내용이 공개됐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외주로 다 맡겨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순수익으로 1억을 남기고 근무 시간은 거의 논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잘렸습니다. 근데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건 돈을 줘서라도 배워야 한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레버리지란 나는 가장 중요한 업무만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일들은 돈을 줘서라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천만 원을 굴려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최대한 덜어내는 마인드.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인맥 관리차 사람 만나는 거, 카드 뉴스 다 읽어보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게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개선시켰냐 이거예요. 차라리 식기세척기 돌리고 자동 청소기 돌리고 필요 없는 약속 안 잡고 이랬다면 조금이라도 너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집중력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 내가 좀 결벽증이 있어서 청소를 빡세게 해. 그러면 집안일 하는데 벌써 30을 쓰고 70으로만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쇼츠를 겁나게 본다 50 되는 거예요. 누군 100으로 살고 누군 50으로 살면 1년이면 곱하기 365인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크냐는 거죠. 청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면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세상은 2대8의 원칙에 의해서 2가 만든 것들로 8을 움직이게 한다 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로 보면 중국은 공장을 돌리고 미국은 정보 산업을 하고 한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얘네는 석유를 팔아요. 왜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근데 이걸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북한.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레버리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가 하고 무엇을 분배해야 할까? 여기에 저자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어요. 일단 급여, 배당금, 이자 등등 모든 걸 포함한 내 실제 시간당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보다 더 큰 돈을 버는 건 내가 하고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건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개념은 이런데 실제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시간당 내가 창출해내는 가치보다 더 높은 것만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힘든 게 사람한텐 손실 회피 편향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잃고 싶지 않아요. 쉽게 말해 돈을 벌 생각, 모을 생각까지는 쉬운데 생산성을 위해서 돈을 먼저 쓴다. 이게 본능적으로 힘든 거예요. 나가는 순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된 거고 이걸 적용할지 말지는 뭐 우리들의 선택이겠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원싱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원싱도 딴짓하지 말고 하나만 잘해, 몰입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요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게 요즘 시대가 사람들을 한눈 팔게 진짜 잘해요. 모든 가게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릴스 한 번 키는 순간 5분 날아가요. 근데 대부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소비적인 거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인정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좀 편해진다는 걸. 책엔 정말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궁금하거든 돈을 조금 빌려보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라고. 나중에 슬프지 않으려면 지금 생산적인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 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를 위해 살라는 내용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좋은 구절이 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효율에 배반된 얘기 같죠? 제 생각에 레버리지는 방법에 관련된 거라면 지금 이 말은 방향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책 읽는다고 단 1원이라도 떨어지나요? 저 유튜브 하는데 1원도 못 벌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스타든 유튜브든 취미가 아니라 계정을 키울 생각으로 운영을 해보면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트렌드는 뭔지, 이런 키워드는 왜 쓰는지, 글 쓰는 재주도 생기고 편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뭘 한다는 건 당장은 회사에서 주는 월급보다 짜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지렛대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구독자를 얻으면 진짜 감사하고 의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위한 일은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 열심히 산다는 것, 그것과 실제 성과는 별개다.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효율을 적극적으로 부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더 좋아질 것이다. 부를 원한다면 오히려 시간을 존중해주고 나를 위한 시간은 분명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 노력으로만 세상을 보기보단 실제 생산성에 입각해서 지금 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좋아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